자,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할 부분인데 이 조직들은 언제부터 가동이 될 것이냐. 9월 초쯤에서부터는 재단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틱스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굳이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예 실체 없는 얘기는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스택스가 SIP 30일 이후에 뭘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스택스가 SIP 30일 이후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그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요약하자면 이 8월 14일날 했던 AMA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40일, 60일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조직도 설립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람 뽑고 하는데 그래도 45일, 60일 정도는 걸린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녹화를 하는 날짜가 9월 7일이니까 그로부터도 한 3주, 4주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스택스 생태계에 어떤 활동들이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스택스 생태계를 깊게 보셨던 분이라면 재밌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앞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했고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택스 재단 소속 미첼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공개한 첫 번째 소식은 앞으로 스택스 재단 관련한 모든 활동은 스택스 랩스라는 곳에서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뭐 마케팅이든 예산 확보, 추가 통합 소식 발표든 뭐 리스팅이든 디앱을 도와주는 거든 이러한 전반적인 활동을 앞으로 스택스 랩스에서 담당할 거다라고 해요. 원래 스택스에는 조직이 되게 많았어요. 뭐 스택스 재단,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 히로, 스택스 아시아 재단, 트러스트 머신 등등.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스택스 랩스라는 조직으로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솔라나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솔라나 같은 생태계를 보면 솔라나 재단에도 솔라나 재단이 있고 솔라나 랩스가 있는 것처럼 스택스도 핵심 일들은 스택스 랩스에서 하고 스택스 파운데이션은 진짜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의 업무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히로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던 알렉스 밀러가 새롭게 설립된 스택스 랩스의 임시 CEO를 맡고 있다고 해요. 알렉스 밀러는 앞으로 생태계 전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고 실제 법인 설립도 하고 직원들도 채용을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임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알렉스 밀러는 실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꽤 파워가 있는 인물이고 스택스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스택스에서도 CMO, CSO, 스택스 정식 CEO를 찾는 절차를 통해서 이 스택스 랩스라는 조직이 잘 굴러가게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다시 한번 이번에 새롭게 스택스 토큰을 찍어내면서 이 재무위원회가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얘기도 시작했어요. SIP 31의 목적은 단순한 토큰 추가 발행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원을 직접 운전하기도 하고 LP도 공급하고 그 수익들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앞으로 재단이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발행된 자산들은 세무 당국에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되고 올바르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할 부분인데 이 조직들은 언제부터 가동이 될 것이냐. 9월 초쯤에서부터는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9월 말부터는 모두가 통합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스타트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가장 최우선 업무는 CMO, 총괄 마케팅 담당을 뽑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느낄 때는 스택스의 새로운 CMO가 뽑혔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스택스 조직이 설립을 완료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진짜 보조금이 급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 실제로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가장 핵심은 9월 말까지는 랩스와 재단이 완전히 가동돼서 장기적인 전체 프로그램을 확장할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캐릭터가 안 켜졌네요. 캐릭터 키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달은 남은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요. 보조금도 승인해 드릴 겁니다. 9월까지는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많은 서류 작업들이 계속 될 거고요.
9월 말에는 스택스 랩스가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웹사이트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공개 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모든 장기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택스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굳이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예 실체 없는 얘기는 아니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미첼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뒤에 한 군데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랩스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핵심 프로토콜 개발, 스택스 마케팅, 생태계를 위한 모든 파트너십, 그리고 성장 관련 업무가 될 것입니다. 마케팅 인력도 들어옵니다. 투자자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 개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파트너십들이 있고 올 가을에는 관련 발표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 여러 조직이 흩어져 있는 파트너 유치와 같은 거래들을 한 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핵심 개발팀의 일부인 통합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 두면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도 거래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첼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약간의 정보를 흘리자면 그가 언급한 대형 파트너십 목록에는 거래소 상장 발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에서 45일 동안 생태계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앞으로 30일에서 45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30일 지나가죠. 한 20일, 23일, 2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어떤 소식이 터지려나, 거래소 상장 발표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까라는 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스택스 생태계를 워낙 많이 팔로우 하셔서 아시겠지만 또 너무 기대를 하면 항상 실망이 크더라. 하지만 이런 소식이 있다더라 정도는 뭐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끝으로 또 스택스 생태계가 지금 스택스 랩스 설립을 위해 어느 정도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도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영상 끝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주로 메인 D앱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BNS 개발자는 우리가 스택스 토큰을 전송할 때 어차피 비트코인 주소랑 스택스 주소랑 1대1로 만들어주는 거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주소 넣어도 그냥 스택스 토큰들이 전송될 수 있게 하면 안 돼? 라는 제안을 낸 정도의 단계에 있고요. 또 스태킹에 대한 쿨다운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태킹을 바꾸거나 해제하려거나 하면은 2주를 쉬었다가 다른 풀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없애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것도 스태킹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스택스 관련 기술적인 개발을 모두 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는 SBTC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초점은 SBTC를 계속 확장하고 SBTC 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SBTC 캡이 또 7,000개, 10,000개까지는 늘어나거나 아예 상한 캡이 없는 모습으로 스택스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재밌는 점이 있는데 POX 보상을 자동으로 SBTC로 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저희가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보상을 자동으로 SBTC로 주게끔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해요. 이 구조가 중요한 게, 그럼 앞으로 스택스 토큰 스태킹을 통해서 얻은 비트코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스택스에 트랜잭션을 하나씩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SBTC를 BTC로 패그 아웃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판매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SBTC가 어차피 중앙거래소에도 상장한다고 치면 굳이 SBTC를 BTC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스택스 체인에 SBTC 자체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스 체인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늘어나고, 그럼 스택스 체인이 다루는 자산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TVL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유의미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SBTC 개발을 위한 작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일방적 출금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제가 SBTC를 민팅하거나 출금할 때 사이너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사이너들은 이 트랜잭션이 올바른 트랜잭션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서명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기관이거나 비트코인을 진짜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입금은 다 해줬는데 내가 정작 출금하려고 할 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빼려고 한다고 그냥 트랜잭션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사이너들이 빠꾸를 놓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모정의 이후로 내가 사이너들한테 검열을 받아가지고 출금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BTC는 완전한 일방적 출금, 그러니까 내가 출금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사이너들의 동의 없이도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또한 앞으로도 브릿지나 커스터디, 올램프,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나올 거고, 이 사람도 앞으로 45일 동안 몇 가지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SBTC 수익 볼트, 일드 볼트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SBTC를 민팅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SBTC를 내가 직접 제스트에 배치해가지고 막 뚝배기 깨질지 않을지 고민하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헤르메티카에 넣고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SBTC 입금 버튼만 누르면 그 뒤에서는 알아서 디파이에 배포도 하고 뭐 LP도 넣고 하면서 그 뒤에 작업을 아예 수행하고 이자만 알아서 갖고 오게 하게끔 SBTC 수익 볼트라는 기능을 출시한다고 해요. 전 이게 엄청 좋은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거의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발표되면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 갖고 있느니 그냥 SBTC 민팅해가지고 버튼 딸깍, 수익 창출 버튼 딸깍 누르면은 알아서 비트코인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되게끔 만드는 기능이 이 SBTC 일드볼트 기능이라서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지도 매우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볼트도 올해 말에 대표 볼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SBTC를 사용할 사용처가 갈수록 많아지겠죠. 다음으로는 듀얼 스태킹입니다. 이 듀얼 스태킹이 어떤 거냐면 현재 스택스는 SBTC를 갖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고 스택스를 스태킹만 해도 비트코인을 이자로 주잖아요. 앞으로는 스택스랑 비트코인을 동시에 예치해야만 가장 최적의 이자율을 뺄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안이 나온 목적은 현재 기관 비트코인이나 일반 비트코인들이 그냥 비트코인만 사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스택스를 같이 사서 스택스를 같이 예치했을 때 최고의 이자율을 뽑을 수 있다면 그런 고래들도 스택스를 매수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고래들의 비트코인과 스택스가 같이 체인에 예치되면 TVL도 오르고 이런 모델을 고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진 게 듀얼 스태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듀얼 스태킹은 코어다오라는 또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2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초기에는 되게 호평을 받았고 지금은 코어다오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코어 토큰 자체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듀얼 스태킹 구조 자체는 여러 체인에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거의 단점은 현재 스택스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POX 일드가 훨씬 떨어질 수도 있다. 스택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 SBTC가 있어야만 스택스에서 최대 효율을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애초에 저희의 아이디어가 비트코인은 반드시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 였다면 앞으로 스택스 체인에서도 그렇고 디파이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있어야만 스택스 생태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택스 체인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스택스만 갖고 있다면 꼭 비트코인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크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거든요. 앞으로 일반인들이 0.1비트 사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너무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 관점도 곧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스택스에는 듀얼 스태킹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점도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수수료도 덜 들게 할 거고 클래리티도 업데이트하고 여러 D앱들이 또 우리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뒤부터는 좀 D앱 단위의 일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마치기 전 스택스 랩스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stacks.org 하고 30일을 넣으시면 이렇게 현재 SIP 관련 작업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 표시로 표시해주는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얘네 뭐 하는 거야 답답해 라고 하실 때 이 페이지에 오셔서 현재 진척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기대권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기대했다가 실망한 점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과연 앞으로 45일, 앞으로 한 3주, 4주 남았으려나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래도 저는 조금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지치는 시간이시겠지만 또 많이 힘내시고 부디 꼭 좋은 결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빠이!